저는 제작이나 유포는 안 했습니다. 돈 주고 사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즉,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는지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소짓죄로 처벌됩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언론에 AI로 만든 음란물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즉 AI로 만든 노출 사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최근 민감하게 논의되는 AI와 딥페이크가 맞물려서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30대 남성이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만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다가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문제되는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합성 방법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딥페이크로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성인 대상 AI 합성 음란물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벌 공백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딥페이크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의 핵심은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이 문제되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는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입니다. 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실무상 자주 논의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긴 한데 실제 아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합성물인 경우에 그것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문제입니다.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다른 나체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도 있고 무죄 판결도 있는데요. 먼저 유죄 판결이 선고된 케이스는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사진을 가공해서 나체 사진을 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얼굴이 조작 없이 그대로 사용된 이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얼굴을 기준으로 아청법 적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케이스에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가 났습니다. 법원은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은 실제 아동 청소년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이용된 경우만 말하는 것이고 얼굴만 합성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은 아동 청소년이고 신체는 성인인 딥페이크 영상물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은 무죄라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무죄난 사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죄가 났지만 성폭력처벌법으로 유죄가 났고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제작이나 유포는 안 했습니다. 돈 주고 사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즉,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는지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소짓죄로 처벌됩니다.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영상물이면 아청법이 적용돼서 소지만 해도 사안에 따라 실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성인 딥페이크 영상물도 소지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예민하게 다퉈지는 부분은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한 파일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알고도 소지했는지 여부입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고의가 없었다면 죄가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한 영상물이 단순히 연예인 합성물이나 일반 성인물인 줄 알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구매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경우들입니다.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로 수사를 받게 되면 휴대폰이나 노트북 포렌식을 해서 그 파일을 구매한 경로,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파일명, 썸네일을 근거로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라는 것을 알고 구매한 것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판매자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관련 파일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알고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고의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소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떤 경위로 그 문제된 파일을 입수한 것인지, 그 파일 내용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로는 어떤 게 있는지 보면 첫 번째는 진지한 반성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가장 기본적인 감형 요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합의입니다. 합의는 처벌을 면제해주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하지만 처벌 정도를 정할 때 합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자칫 추가적인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리 목적이 없었다면 경제적 이득을 본 것은 없다는 부분을 소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면 그런 부분도 근거 자료와 함께 잘 소명해야 합니다. 이런 딥페이크 사건은 전과가 생기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학생이라면 학폭위에서 퇴학 등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실제로 한 고등학생이 텔레그램으로 동급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연히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고 학폭위에서 퇴학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은 정신적 피해가 크고 한번 영상이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 하나하나가 나중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제작만 했다, 호기심이었다 이런 주장은 애초부터 통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지는 가장 큰 쟁점이고 아청법을 피하더라도 성폭력 처벌법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를 받게 되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포렌식, 구속영장, 합의 모든 절차의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